반대로 금리가 막 인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뭔가 돈이 막 적어진다. 돈의 규모가 막 쪼그라든다 라고 생각이 들면 뭔가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딘가에 막 묻어놔야 되니까 우량주 같은 거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뭐 이런 것들로 돈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강남 아파트도 여기에 좀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량주 같은 거. 우리나라는 약간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훨씬 더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강남 그 동네에서 최고 아파트 뭐 이런 걸로 돈이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국채로도 돈이 몰리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국채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 국채가 앞으로 좋아진다는 얘기는 달러가 비싸진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달러 쪽으로 돈이 좀 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가 이제 막 불황이에요. 완전히 막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막 더 심해지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돈이 확실하게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미국 국채를 막 사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사게 되면은 달러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달러 가격이 상대적으로 환율이 좀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이 말한 네 가지 사분면을 생각했을 때 돈이 작아져도 뭔가 경기가 불황이 돼도 비싸지는 게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레이 달리오의 투자법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CEO가 말한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야. 그러니까 난 전세금을 갚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폭락하기를 내가 바라고 베팅을 할 거라면 돈이 적어지고 경기가 뭐 불황이 오고 이런 거에다가 베팅하는 거니까 그거를 그런 일이 올 때 가치가 상승하는 거에 투자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거는 아까 처음에 말한 원자재, 금, 은, 뭐 부동산, 뭐 미국 국채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 국채도 또 가격에 또 변동이 있고 우량주도 우리나라의 사정과 미국의 사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최대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걸로 억지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2019년은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2018년 대비 1년 단위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올해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금리가 되게 올라간다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안 올라갔죠. 원래 미국에서 막 4번, 5번 올린다고 했었는데 안 올렸고 거꾸로 인하시켰죠. 예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금리가 훨씬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았죠. 원래는 우리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경제 성장률 2%가 깨지네 마네 하는 정도로 지금 경제가 지금 약간 급락하는 분위기가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두 파트에서 뭔가 그 자산의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금 가격이나 어떤 아파트나 아니면 뭐 달러 같은 것들에서 뭔가 자산의 가치가 조금 상승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최대한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레이 달리오의 4분면에 대한 얘기를 억지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 미국 달러가 연초 대비 오른 거는 맞죠. 1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1,100원인데 지금 1,180원이니까 뭐 어쨌든 뭐 한 10%가량 정도 올라간 거죠. 뭐 중간에 더 올라간 적도 있지만 그리고 금 시세도 뭐 이것도 환율과 금 가격 자체의 변화가 뭐 서로 요인이 많아서 정확하게 뭐 이게 연동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환율을 적용받으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작년 대비 1년간을 보면 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해되시죠? 아파트 가격 오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자, 그러면 뭐 그건 알겠는데요. 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 불황이 오면 금리를 낮춘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낮춰서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죠. 그리고 경기가 호황이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약간 속도 조절을 한다. 이런 이론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이 좀 많을 텐데 금리는 무작정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지금 거의 1%에 다다랐죠. 지금 기준금리가 1% 초반입니다. 여기서 더 내린다고 해도 마이너스 금리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 금리를 거의 낮출 수 있는 최대치로 낮춰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만약에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경기가 불황이 된다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다시 뭔가 여력이 막 줄어들어 버리면 그때 금리를 내려놓은 것 때문에 생긴 버블들이 생기는데 그게 그 시점 뭔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터지겠죠. 금리를 계속 낮출 수만 있다면 버블은 꺼지지 않습니다. 돈을 계속 키울 거니까.
시장에 돈을 막 계속 풀 거니까. 그런데 풀다가 도저히 못 풀 때, 야 이제 더 이상 풀 돈이 없다 라고 할 때, 그때까지가 버블의 최고점이고, 야 더 이상 돈 풀 거 없어? 하면 그때 팍 터지는 게 버블 붕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경제가 위기가 올 것 같은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내 재산을 베팅하는 거죠.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국에도 경제 위기가 올 것인가, 여기에 베팅을 할 거라면 금리를 계속 낮추겠죠. 어떻게든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경기를 호황으로 전환시키려고 국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버블이 터질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자산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나 금이나 달러를 사야 됩니다. 아파트나 금이나 달러를 사다가 이게 앞으로 막 올라갈 겁니다.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버블이 터지면서 달러랑 아파트가 무너질 겁니다. 막 꽉 무너집니다. 근데 금은 버티죠. 금값이 폭등할 겁니다. 왜냐면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한 자산이 달러보다도 안전한 게 금입니다. 은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버블이 터지면 금값은 폭등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내가 베팅을 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서울의 집값은 30%가 폭락할 것이다, 뭐 집값이 막 몇 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여기에 내가 베팅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런 거를 바라는 무주택자라면 지금 아파트 사는 거 싫으시죠? 그러면 금이나 달러를 사세요. 금이나 달러를 사면서 이걸로 계속 모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금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붕괴가 왔을 때 금값이 폭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버블 붕괴까지는 안 올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다가 막 미국은 지금 경기가 막 호황이 됐잖아요. 한때 오바마 때 힘들다가 다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막 돈을 풀어가지고 해답을 찾았죠. 그래서 막 주식도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도 다시 회복하면서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었잖아요. 호황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고, 미국도 위태위태하다곤 하지만 앞으로 더 잘 나갈 것 같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다시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호황으로 갈 수도 있다. 여기에 베팅하고 싶은 분들은 우량주를 사야겠죠? 우량주와 달러로 자산을 불리면서 아파트나 금을 사려고 준비는 하고 계셔야 돼요. 준비. 아파트나 금은 붕괴가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폭락이나 버블 붕괴가 오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니까 지금 사기는 뭐하고, 금은 폭락이 오면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항상 준비는 하고, 나는 주식이나 달러에서 돈을 벌면서 상황을 보는 거죠. 호황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부동산 폭락할 때까지는 절대 집을 안 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전세 살 건데요.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뭐 3기 신도시 들어오면은 뭐 집값 폭락하는 거는 예정된 건데, 저는 절대 부동산 안 삽니다. 저는 아파트 안 사요. 저는 무조건 전세에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 갚으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여기에 베팅하고 싶은 극단적인 하락주의자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베팅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그냥 금을 사시면 돼요. 금. 왜냐면 폭락할 거에 내가 인생을 거는 거니까, 폭락했을 때 가장 안전한 게 금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갚으면서 현금을 모을 바에는 차라리 금을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단 매달 저축하듯이 적립식으로 사시면 됩니다. 적립식. 매달 같은 금액을 꾸준히 사는 겁니다. 매달. 어차피 저축을 하시잖아요. 지금 대출을 갚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금을 매달 몇 그램씩 사는 겁니다. KRX 한국거래소라는 게 있습니다. 금 현물 시장이 있는데요. 이거 알아보세요.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니까 하루만 날 잡아서 공부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금을 부가가치세를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금을 10만원어치를 사면 부가가치세 10% 포함해서 11만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10만원어치를 살 때 11만원을 내고 팔 때는 10만원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1만원 주고 사서 뭐 9만 5천원에 팔아야 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불리한 나라입니다. 부가가치세로 10%를 세금으로 무조건 떼가는 나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KRX 금 거래 시장만 부가세 10%를 면제합니다. 이 금 시장에서 투자하는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일부러 부가세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투자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그냥 금을 사 모아가지고 금을 가지고 있는 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내 재산을 불릴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투자만 봤을 때는
KRX 현물 시장에서 금 거래를 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손해를 안 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거래합니까? 쉽습니다. 증권사에 가서 저 이거 KRX 금 시장 가서 그 금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다 모바일 시대니까 핸드폰에서 거래가 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매달 사야 되니까. 반대로 매달 팔 수도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팔 수도 있고 매시간 팔 수도 있어요. 매분 팔 수도 있습니다.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데가 되는 곳들이 NH투자, 삼성, 신한금융투자, 유한타, 키움, 한국투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증권사마다 거래 수수료가 다른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본인이 편하신데 하세요. 어차피 사고 팔고 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 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모바일로도 됩니다. 모바일 어플 하나만 깔고 공인인증서 깔아서 들어가면은 금을 거래할 수가 있어요. 실물로 갖는 게 아닙니까? 현물 시장이기 때문에 실물을 주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예탁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여의도에 있는 예탁원 지하 금고에서 보관이 되고 나는 그냥 그거를 샀다라는 어떤 증서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물 금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몇 그램을 샀다라는 증서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하면 가서 금을 인출할 수 있어요. 수수료를 내고, 그리고 금을 인출할 때는 부가세 10%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인출하지만 않으면 사고 팔 때는 부가세가 발생 안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증서를 샀다가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면 부가세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현금 그냥 빼면 되는 거고, 증권사 가서 빼면 끝나는 겁니다.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무런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좌를 만들고 그냥 매달 월급날 저축하듯이 동일한 금액을 적립식으로 사시면 됩니다. 동일 금액을 적립식 구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면 금 가격이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점에서 팔고 최저점에서 사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냥 매달 삽니다. 매달. 오늘은 100만 원으로 몇 그램 사고 다음 달에는 100만 원으로 또 몇 그램 사고 그때 그램 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야 평균 가격이 나오는 거니까. 이 현물 시장은 속도가 주식처럼 급격하게 변동되지는 않는데 주식처럼 팔 수 있어요. 바로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그 계좌에다가 현금을 입금하고 바로 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되게 좋아요. 유동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 집값이 폭락했어. 폭락하기 시작해. 20% 빠졌다고 칠게요. 갑자기. 그럼 내가 빨리 현금을 만들어서 집을 사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현금화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예요. 달러 아니면 금, 맞죠? 달러나 금, 주식 이런 것들은 현금화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괜찮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에 왕창 사고 싶은 분들 있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 전 재산 그러면 금에 몰빵할까 하면서 갑자기 지금 몇 천만 원 사고 몇 달 쉬고 이러면 안 돼요. 매달 일정 금액을 조금씩 삽니다. 올라가도 사고 내려가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내려가도 사고 매달 같은 날 삽니다. 월급날로 정하면 좋겠죠. 근데 하다가 금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번 달은 좀 쉬자. 다음 달 금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달에 2배만큼 사고 이번 달은 쉬자.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판단할 것 같으면 하지도 마세요. 이런 투자에서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 같은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꾸준히 사는 겁니다. 꾸준히. 실제로 그 레이 달리오도 아까 그분도 금융위기가 조만간 올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또 아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언제 온다는 건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베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난 절대로 다른 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현금만 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을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은은 안 됩니다. 은은 현물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면 금 투자는 뭐가 좋으냐.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하락에 베팅한 거야. 금리 인하가 쭉 되다가 결국에 버블이 붕괴돼가지고 시장이 완전 폭락할 거고 앞으로 나라가 망할 거고 이런 거에다가 내가 베팅을 하고 싶다면 굳이 버블 붕괴가 안 와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금리 인하를 계속 어떻게든 할 거니까 할 거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어쨌든 금 가격에서는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블 붕괴가 안 와도 금리 인하 때문에 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마침 붕괴가 와가지고 폭락이 와버렸어. 그러면 금값은 확 폭등하니까 훨씬 좋은 거죠. 자, 이 그래프는 달러 기준 금값의 변화예요. 2007년에 금융위기가 왔죠.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고 2007년 이후로 금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고점을 찍죠. 그러면 2007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약 600불에서 700불 정도 하던 게 2011년
12년도에 2,000불 가까이 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약 한 3배 정도, 3배 정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등락을 거듭하지만 2013년까지 그 시세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금을 모으기 시작해서 이게 앞으로 뭐 몇 년을 모았는데 그게 금융위기가 언제 터지고 버블 붕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몇 년간 내가 금을 잘 모았는데 마침 터져주면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최소 2-3배 정도가 올라간다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금융위기가 온다면 2007년, 2008년보다 훨씬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상승률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죠. 굳이 뭐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KRX 현물 시장은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도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어찌됐든 실물을 내가 손에 만지기는 어렵지만 내 재산을 지키기에는 전세보단 낫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거는 이성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되는 일은 아닙니다. 현금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니까. 현금은 계속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야. 경기가 더 불황이 올 거고 하락할 거야.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30%가 빠진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재앙적인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집값이 30%가 갑자기 급락한다는 거는 IMF 때도 안 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집값이 빠진다는 거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베팅을 하고 싶다면은 금을 차라리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으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내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수천만 원, 수억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이 그 모바일로 사게 되면 1g씩도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몇만 원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겠죠. 그러니까 아마 금도 사고 주식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뭐 조금은 뭐 좀 달러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려고 하겠죠. 제가 이 말이 핵심인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또 여기서 또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야, 금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금에 막 올인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야, 그러면 금은 한 10% 사고 그러면 부동산도 조금만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한 20% 정도 사자. 그래, 그럼 우린 돈이 없는데 그러면 우선 뭐 작은 거라도 하나 사놓을까? 조그만 거? 내가 뭐 정 안 되면 뭐 주변에 뭐 살 수 있는 어떤 빌라라도 하나 사놓을까? 월세라도 좀 받을까? 이렇게라도 좀 자산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달러도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달러를 좀 뭐 몇십만 원씩 바꿔놓을까? 매월?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을 배분을 하는 식으로 해서 아까 여러 개를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현금보다는 어떤 내 소유권을 만드는데 내 남은 어떤 시간을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투자 방향을 고르기에는 조금은 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도 결론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아마 물어볼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 찝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분이 100%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